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한 아주 초기에는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편안하고 어쩌면 조금 재미있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것이 그저 일시적인 행동, 즉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짧은 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이미 자신이 이긴 게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연락, 당신의 애정, 당신의 감정적 헌신에 익숙해졌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변하지 않는 상수, 즉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침묵을 진정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무언가 불만을 표출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가 알아채고 반응해 주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침묵은 아직 도발이 아니라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냥 내가 자기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거야. 결국 돌아올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덜 소중하게 여기는 심리와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안일함을 낳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먼저 안부를 묻고 대화를 시작하며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한 쪽이 당신이었다면 그는 이번에도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무 빨리 침묵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남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의 무행동을 단순한 무관심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는 그 반대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을 깨고 아주 은근하게라도 먼저 연락을 한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진짜로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확신을 더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당신의 부재를 상실로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걸 보니 나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겠네. 내가 매달리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없어. 이것이 바로 자존심의 작용입니다. 남자들, 특히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남자들은 이런 암묵적인 권력에 의존합니다. 만약 그가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그는 행동할 동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없으면 절박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감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세요. 한 달 뒤에 마감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밀려오고 갑자기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그의 마음속에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그가 아는 한 과거의 경험들이 당신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잃을 진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심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힘들어합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을 영향력이 없다는 뜻으로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한때 대가 없이 주어졌던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진정한 심리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초기 단계에서 그는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나서기도 전에 당신이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이 결국 당신을 지배할 것이며 마무리를 짓고 싶거나 안심하고 싶은 당신의 욕구가 침묵을 지키려는 의지보다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는 틀렸습니다. 당신이 그 뻔한 패턴을 깨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고 조급함이나 좌절감 혹은 그리움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감정이 먼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여기서 질문은 당신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침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하게 될 때, 즉, 거리를 두는 것을 단순한 밀당의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가짐의 변화로 받아들이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가 알아채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언제쯤 깨달을지 궁금해하며 날짜를 세는 일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침내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는 아직 당신의 침묵이 주는 타격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알아차렸을 때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그를 신경 쓰고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졌던 처음의 자신감, 당신이 결국 먼저 연락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당황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몸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침묵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존재감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맴돌며 작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이 떠 있을 것을 기대하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없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의 아주 작은 빗나감이야말로 그가 마침내 당신에게 온 신경을 쏟기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깊게 느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당신을 잃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이 항상 자신을 위한 선택지이자 안전망이며 자기 삶의 배경 같은 존재일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도감이 있던 그 자리에 차가운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지? 잠깐, 혹시 진짜 끝난 건가? 처음에 그는 이런 생각들을 애써 떨쳐버립니다. 그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냥 바쁜 걸 거야. 나한테 뭔가 불만을 시위하는 거겠지.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기다리는 걸 거야.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불안한 생각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나보다 그녀가 먼저 참지 못하고 연락할 거야. 하지만 지금 달라진 점은 이것이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반복적인 패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이야말로 인식을 뒤바꿔 놓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만남의 속도, 대화의 분위기, 관계의 깊이까지 모두 그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을 온통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상했던 흐름이 깨질 때에만 비로소 무언가를 진정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도시의 소음은 항상 들려오기 때문에 그저 배경음악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우리를 번쩍 깨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거두어들인 관심의 부재가 바로 그 경적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재가 주는 감정적인 무게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 그는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휴대폰을 훨씬 더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고 혹시 당신이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당신의 프로필을 계속 들여다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당신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가 확신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호기심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그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벌써 마음을 정리한 건가? 잠깐 그녀가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믿었던 내 착각이었나?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는 마음속 특정한 칸에 당신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을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사람,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 역할에서 벗어날 때, 확신이 있던 그 자리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낼 때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은 더욱더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무관심하다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굳이 상기시킬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가 당신의 침묵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의 방법이 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말이죠. 그의 자존심이 여전히 끈질기게 버티며 저항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게 만드는 쪽이 그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쪽이 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 완전히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띄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이 시점에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강력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면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매 순간마다 그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그 남자가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침묵을 지켜내서 그 생각들이 그 남자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가 그것을 되찾아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행동에 나설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 남자에게 관심조차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의 마음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홧김에 그러는 걸 거야. 또는 늘 그랬듯 알아서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초기의 합리화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의심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천천히 종종 아주 논리적인 척하며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난 괜찮아. 하나도 안 그리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널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세뇌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불쑥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의 농담에 활짝 웃어주던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때 그의 팔을 살며시 만지던 당신의 손길일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는 그 가치를 전혀 몰랐지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었던 그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늘 그의 곁에 있을 때, 당신의 관심이 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질 때 그는 그 가치를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변하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기의 특징은 그것이 사라지고 숨이 막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압박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며 당신의 메시지가 와 있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아주 혹시라도 당신이 먼저 못 참고 연락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화면을 볼 때 찰나의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완전한 패닉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당신이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영화같이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들입니다. 문득 떠오른 시시콜콜한 생각들을 편하게 나눌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이 매일 해주던 것처럼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메시지 목록을 쭉 내리다가 며칠째, 아니 몇 주째 당신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자신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쪽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마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서 한때 맡았던 그 익숙한 역할로 다시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바보 같은 역할을 맡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사실이 그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신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건방진 믿음 아래 행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아무리 멀리 거리가 생겨도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일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숨막히는 침묵은 어쩌면 그 믿음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현실을 그가 직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선택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처음에는 발버둥치며 저항합니다. 그의 자존심이 절대 굴복하지 마, 먼저 연락하지 마, 그녀가 무너지기 전에 네가 먼저 지면 안 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통제를 벗어나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갖 상상을 하며 과도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완전히 잊은 걸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 혹시 자기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아버린 건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질문, 당신이 정말로 그를 마음에서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상상이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공포를 심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정말로 떠난 것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그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마침내 패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찌질한 자존심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뼈저린 후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얄팍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뼈저리게 질문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찰나의 향수병처럼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뒤돌아보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을 한 건가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자신이 마침내 당신을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당신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헛된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아마도 당신 내면의 무언가도 완전히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든 그 침묵의 시간은 동시에 당신에게도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마침내 절박한 연락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아직도 원하긴 하는 걸까?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워내는 집착 내려놓기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당신에게 다시 매달릴 때 그것은 그저 당신이 조금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잃었는지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를 신경이나 쓸까요? 이 단계에 이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내면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결국 못 참고 무너져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초기의 오만한 자신감은 이미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짙은 불확실성뿐입니다. 불확실성은 매우 불편한 감정입니다. 특히 당신의 존재 덕분에 항상 안정감을 누려왔던 사람에게는 더더욱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 그를 기다리고 시간을 내어주며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낯선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조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의 침묵은 과거의 밀당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끊는 사람과 진심으로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조용해진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더 이상 자신의 주변을 맴돌지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지독한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거리를 두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에게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지는 읽고 씹을지언정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몰래 반응하거나 염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섞지 않아도 당신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그에게 관심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은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끔찍한 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스쳐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로 나를 다 잊은 건가? 그러다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강박적인 질문으로 변합니다. 잠깐, 만약 그녀가 정말로 이 관계에 미련이 한 톨도 안 남은 거라면, 그리고 마침내 숨막히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만약 그녀가 벌써 나보다 훨씬 괜찮은 다른 남자를 만난 거라면 감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얄팍한 자존심이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당신은 그저 투정을 부리는 것일 뿐이며 결국은 당신이 자신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버티지 못하고 다가올 것이라고 그의 자존심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 오만한 착각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감정적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그의 어깨 위로 짓눌려 옵니다. 이제 그는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감 대신 당신과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절한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무력감이야말로 진정한 후회를 촉발하는 방아쇠입니다. 그저 일시적이고 감상적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가벼운 후회가 아닙니다. 아주 깊고 무거운 후회, 즉 자신이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순간들을 뼈저리게 되돌아보며 내게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쓰레기처럼 짓밟았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절망적인 후회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의 선택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잔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발로 그녀를 뻥 차버린 건가? 내가 나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너무 건방을 떨었던 건가? 나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넉넉할 거라고 자만하다가 내 인생 최고의 여자를 내 손으로 영영 놓쳐버린 건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을 다시 구걸하기 위한 그의 소심한 시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카톡,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누르는 하트, 아무 의미 없는 게시물에 다는 댓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 역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는 과정을 겪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눈부시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비참하게 매달려 올 때 당신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작은 관심 하나가 당신이 그토록 목말라하며 기다리던 구원이었겠지만 지금 당신의 삶에 다시 기어들어 오려는 그의 시도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당신이 각성하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언제 어떻게 다시 당신과 만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오직 자신뿐이라고 착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결정권은 단 한 번도 그의 것이었던 적이 없으며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그저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최고의 여자를 놓쳤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마침내 당신에게 손을 뻗어올 때 당신은 한 가지 우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남자가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 남자에게 티끌만큼의 관심이라도 남아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비워내고 자유로워질 때 질문은 더 이상 그 남자가 언제 돌아올까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곧 내가 저 남자가 돌아오기를 눈꼽만큼이라도 원하긴 하는 걸까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마음이 오히려 그 자신을 가혹하게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상황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었고 당신이 눈앞에서 사라졌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억지로 스스로를 안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싸늘한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헛된 믿음을 유지하기란
뼈를 깎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집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아주 지독하게 확신과 안정감을 갈망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확신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끔찍한 상상력으로 그 빈칸을 억지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한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에 대한 모든 확신들을 송두리째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대체 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지 미치도록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결국 피할 수 없이 당신이 지금 어떤 남자와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보고 싶다는 가벼운 감정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감정, 즉 공포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얄팍한 계산이 완벽하게 빗나갔다는 공포,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평생의 인연을 자기 발로 걷어차버렸다는 공포,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알던 그 만만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뼈저린 공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이 뒤돌아설 때 당신은 그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가 당신에 대해 단정지었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하도록 강제합니다. 예전에는 그가 당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예측할 수 없다면 이 상황 자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발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의 세상에 다시 발을 들이밀기 위한 그의 은밀하거나 혹은 아주 노골적인 수작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당장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사죄하거나 영화 같은 이벤트를 들고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을 보며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얄팍한 신호들은 분명하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잠수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면서 그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툭 던지는 의미 없는 카톡일 수도 있고, 당신의 아주 예전 사진에 남기는 좋아요 하나, 즉 나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은근슬쩍 존재감을 알리려는 아주 작지만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있을 만한 곳에 우연을 가장해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며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찌질한 형태든 간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직도 자신의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정말 짜릿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절히 손을 뻗고 있는 그 사람, 그가 멋대로 기대하고 있는 예전의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락 한 통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안도하며 기뻐할 그 불쌍했던 여자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던져주는 알량한 관심이라는 빵 부스러기 하나를 주워 먹고 마치 최고급 만찬이라도 즐기는 양 황홀해하던 그 여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차원을 까마득히 넘어서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혼자만 지난 날을 후회하며 되돌아볼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역시 뼈저리게 각성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당신이 단지 그 남자의 연락 따위를 초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치워졌을 때 내 기분이 과연 어떨지 확인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전한 공간을 가져보고 그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살아보고 나니 그의 관심을 구걸하며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당신 진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진짜 바닥도 비로소 똑똑히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에 목매며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의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찌질하고 보잘것없는 그 남자의 진짜 민낯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비굴하게 다가올 때 그것은 결코 그가 상상했던 달콤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당신을 미치도록 절박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어 자신을 애타게 매달리는 사냥개 신세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당신을 그리움에 사무치게 할 거라고 건방지게 믿었습니다. 그 시간이 도리어 내가 과연 저렇게 빛나는 여자를 만날 주제가 되긴 했나라며 스스로의 밑바닥을 의심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던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권력을 당신이 움켜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선택지는 언제 저 남자가 은혜롭게 돌아와 주실까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저 남자를 다시 받아줄 가치가 있긴 할까? 라는 철저하게 당신 중심의 선택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의 끈을 잘라내고 구차한 기다림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찬란한 힘을 되찾아 처음부터 이 관계의 진짜 전리품이자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저 남자가 언제쯤 자기가 잃은 걸 깨달을까라는 무의미한 질문을 집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저 남자를 원하긴 해.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지? 이 마지막 단계에 오면 아주 강력하고 극적인 일격이 가해집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의 지휘권을 자신이 완벽하게 상실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동과 반응은 얄팍한 착각과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국 눈물 콧물 짜며 매달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자기만 바라보며 먼저 손 내밀어 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입을 꾹 닫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자기 생각뿐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며 겉으로는 밀당을 해도 속으로는 영원히 자기 여자일 거라고 건방지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가 서늘하게 바뀝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떠나버렸는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불확실성이 그의 영혼을 통째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가 쥐락펴락하며 즐기던 팽팽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갑자기 너무나도 기괴하고 낯선 현실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연히 당신이 끌려오며 저항할 것을 기대하고 밧줄을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밧줄에는 아무런 팽팽함도 끌어당김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서 있던 자리에 텅 빈 허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밧줄을 미련 없이 놓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그를 덮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계산을 망쳤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이제 두 번 다시 이것을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입니다. 이 끔찍한 깨달음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목을 조이듯 아주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이 똥고집을 부리고 있네. 기싸움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하며 애써 자위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더 버티면 당신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어떻게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뼈시린 의심이 찾아옵니다. 진짜로 나를 다 지워버린 거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패닉이 덮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부재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의 세상에서 그는 더 이상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무의미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누군가의 희생을 뻔뻔하게 당연시 여겼던 자들이 느끼는 가장 끔찍한 지옥의 공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잊혀진 쓰레기가 된다는 공포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강박적으로 되감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나눴던 모든 대화, 모든 선택의 순간들, 당신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했던 행동들, 당신이 평생 자기 발밑에 있을 거라고 오만하게 착각했던 그 수많은 죄악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당신을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석에서 훌쩍이며 그를 기다리던 불쌍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압도적으로 멋진 여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사랑을 구걸하던 비참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와 왕관을 제 손으로 되찾은 너무나도 귀하고 고결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짜릿하게 미치도록 통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눈부신 모습이 바로 과거에 그가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당신의 진짜 가치이며 당신이 더 이상 그를 티끌 만큼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야 그가 미친 듯이 갖고 싶어 안달이 나는 바로 그 치명적인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예전과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신은 방구석에 처박혀 그의 뒤늦은 깨달음 따위나 기다리며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진화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남자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던 그 끔찍한 감정, 노동의 무게 아래 억눌려 있던 당신 내면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조각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레는 당신만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을 쳐다보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 당신이 오롯이 주인공인 그런 찬란한 삶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에게 매달릴 때, 그가 감히 당신의 찬란한 세계로 다시 기어들어 오려 발악할 때
당신은 예전에 그가 함부로 내팽개치고 떠났던 그 상처받은 여자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뻔한 변명과 구차한 사과들을 늘어놓으며 자기가 이제야 얼마나 뼈저리게 달라졌는지 구구절절 고백하며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당신에게 그토록 인색하게 굴며주지 않았던 모든 사랑과 헌신을 이제야 바치겠다고 무릎을 꿇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남자가 돌아올까가 결코 아닙니다. 저런 남자를 내가 굳이 다시 걷어줄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의 가장 짜릿한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비참한 기다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알량한 남자의 인정 따위를 바라는 것을 영원히 포기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가진 진짜 압도적인 권력의 왕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권력의 자리에서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결코 그 형편없는 남자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던져주는 동정 같은 사랑의 빵, 부스러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숭고한 당신, 자신의 눈부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M1 남자에게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당신, 그 자체로 너무나 완전하고 경이롭게 충만하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그딴 것은 이제 당신 인생의 개미한 말이 지나가는 것만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멍청한 남자가 마침내 이 모든 진실을 깨닫고 당신에게 기어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위대한 곳을 향해 멀리 떠나버렸을 테니까요.